바로 줄거리 들어갑니다. 2008년 8월 대만 란유웨이라는 사람은 집으로 걸어 들어가면서 생각합니다. 나는 고독하다. 주변 사람들은 개미와 다를 바가 없다. 약간 중이중이한 느낌이 들죠. 근데 또 뭐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해 못할 감성은 아니에요. 네. 여튼 란유웨이는 합법적인 직업도 있고 자기 집도 있고 술, 도박, 담배, 여자 뭐 멀리하는 건실한 남자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이건 다 거짓된 껍데기입니다. 네. 스파인가요? 스파이물은 아니고요. 자신은 일반 사람과 다른 생각을 가졌지만 이를 알아차린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이하네요. 네. 나르시스트인가요? 근데 1년 반 만에 2번이나 승진을 했어요. 일은 잘하나 보군요. 네, 그런데 사실은 다른 사람의 열쇠를 복사해서 기밀 자료를 빼내서 기획안을 만들었기 때문이거든요. 아니 그럼 뺏긴 사람은 범죄자다, 범죄자. 그러면서 란유웨이는 나는 성공을 원하는 게 아니다. 다른 사람을 훔쳐보는 쾌감을 원한다. 변태다. 불쾌합니다. 사실 변태가 맞습니다. 이 사람은 한 블로그를 보면서 꾸준히 한 2년 정도 스토킹을 하고 있습니다. 네, 블로그의 이름은 심남소옥 풀었으면 짙은 파란색 작은 집이라는 블로그인데요. 블로그 주인은 자기 얼굴을 직접 공개하진 않았지만 제법 많은 개인정보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SNS 하시나요? 계정만 있습니다. 자, 뭘 스토킹해서 알아냈느냐. 블로그 주인이 일본 요리를 좋아하고 리리 언니, 라라 언니와 친하고 부모님은 어디서 무얼 하는지 블로그 주인 나이는 얼마고 몸매는 어떻고 무슨 회사에 다니고 집은 어딘지 아이고 다 알았네. 이웃집에 예쁜 언니가 왔다 뭐 이런 것도 알고 뭐 키우던 금붕어 비비가 죽었다 뭐 이 정도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란유웨이는 요즘 사람들은 자기 집 유리창은 불투명하게 하면서 인터넷에는 사적인 정보를 공개하다니 참 이상한 존재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때 창문에서 보이는 풍경 이런 거 찍어서 올리지 말아라. 그걸로 맞아요. 다 유추할 수 있다. 그런 글이 돌기도 했죠. 자, 이 정도에서 끝났으면 좋은데 란유웨이는 또 다크웹 사이트의 회원이기도 합니다. 아니 이런 정말 범죄의 노선으로 지금 간당간당 하는데요. 아니 이미 범죄로 간 거 아닙니까? 아 그러네. 다크웹에서 2명의 희생자가 찍힌 사진이 올라와 있는 북마크된 글을 란유웨이가 봅니다. 올린 지 2년 정도 됐지만 조회수나 댓글은 모두 형편이 없어요. 왜? 댓글은 굉장히 혹평이 가득합니다. 가짜 티가 풀풀 난다. 모델들의 연기가 부자연스러워.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이 사진이 진짜 범죄라는 걸 알 리가 없지 하고 란유웨이는 속으로 비웃습니다. 범죄자였건 본인이 올린 겁니까? 흠이. 그래서 또 란유웨이는 다른 게시판에 북마크된 글을 봅니다. 글의 제목은 나는 인터넷에서 한 여자를 지켜보고 있다 입니다. 아 징그러. 이 자식을 어떻게 해야 되지? 벌써부터 왜 저번부터 범죄자 사연 들고 오시는 거예요? 아하. 제가 그래서 잘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자, 마저 해보세요. 네. 내용은 한 여자의 블로그를 발견한 지 1년이 되었고 그녀에 대해 다 알고 있다. 나는 그녀를 가지고 싶고 지배하고 싶다. 라는 개소리가 써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남소 블로그에 올라왔던 옷사진이 이렇게 첨부가 돼 있어요. 댓글은 앞에 있던 북마크 글보다는 좀 더 있지만 내용은 별로 좋진 않아요. 그래서 뭐 얼굴 사진은 없고 옷사진이냐 뭐 이런 댓글 사이로 누군가 진지하게 충동적으로 하지 마. 천천히 준비해야 돼. 라는 좋은 댓글도 아니 있습니다. 이런 미친놈들이. 란유웨이는 그때 정신없이 바빴던 어느 날 밤을 기억을 해요. 댓글은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실패했다. 여자가 예전보다 일찍 집에 온 데다 남자와 있더군. 좀 더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근데 또 밑에 댓글에 보니까 핑계 대지 마. 집에도 안 갔을 거면서. 이러면서 이렇게 비꼬는 글들이 있고요. 또 조급하지 마. 다시 계획을 세워. 뭐 이런 좋은 댓글도 있습니다. 다중이 아니야 다중이. 또 훈수 두는 댓글도 있는데요.
집 밖에서 기다리지 말고 집 안에서 기다리는 건 어때? 너무 싫다. 여벌의 열쇠가 현관 매트 밑에 있을 수 있잖아 라는 댓글도 있습니다. 마지막 댓글은 이렇게 맺습니다. 좋아, 토요일에 간다. 행운을 빌어줘. 이제 신문 기사로 가나요? 아니면 경찰서 가요? 아직 멀었습니다. 란유에이 집에 초인종이 울리고요. 택배가 도착하는데 수영복이 도착을 해요. 당연히 오. 여자 수영복입니다. 오. 칼도 준비해놓고 야시경도 준비를 다 해놨어요. 오. 여러분 저를 그런 눈빛으로 보지 마세요. 그리고 후배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번 주말에 직장 동료들과 함께 가기로 한 캠핑은 못 가겠다라고 연락을 합니다. 토요일 밤이 되었습니다. 현관 매트 밑으로 갑니다. 열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거실 쪽으로 비닐을 쫙 깔아둡니다. 준비를 마치고 집을 둘러봅니다. 그리고는 저게 왜 있지? 하고 화장실을 보는데 칫솔이 꽂혀 있어요. 충동적으로 칫솔모를 핥아요. 그리고는 자기 자신한테 변태가 다 되었군 이라고 쓴웃음을 짓습니다. DNA를 남긴 건가? 미친놈이죠. 밖에 누가 왔어요. 근데 마침 또 핸드폰이 울린 거예요. 아, 들켰나 싶은데 다행히 밖에 있는 누군가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한 여자가 들어옵니다. 란유웨이는 클로로포름을 묻힌 손수건을 얼굴에 대서 기절시켜요. 자, 새벽이 될 때까지 여자는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깨어나서는 이제 이름을 부르면서 이야기를 해요. 인터넷에 올린 사진은 잘 봤어. 내가 오늘을 위해 무진장 고생을 했다. 드디어 내 손에 들어왔군. 그리고는 수영복을 꺼내서 이걸로 갈아입으라고 합니다. 네. 벗어놓은 옷은 잘 개어놓으라고 하고 가방까지 주죠. 그리고는 집 밖으로 내려가서 점점 바다 쪽으로 걷게 합니다. 그래서 협조하면 다치지 않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미안하다, 거짓말이다 라고 하고 물속으로 머리를 밀어넣습니다. 네. 자, 일요일 저녁이 되자 뉴스가 뜹니다. 새벽에 해수욕을 하다가 익사한 여성이 발견되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면 되겠다. 그러면서 심남소 블로그로 들어갑니다. 새로 올라온 글을 봅니다. 오늘 정말 재미있게 놀았다. 바다에서 몇 시간이나 수영했다. 피곤하니까 여기까지만 쓰자. 엉뚱한 사람을 죽였어. 란유웨이는 블로그의 새 글을 읽고 다 되었다라고 하면서 다 휴식을 취합니다. 뭐지? 본인이 올렸나? 블로그를 자기가 올렸나? 뭘까요? 이 단편의 제목은 파랑을 엿보는 파랑이라는 단편입니다. 디오게네스 변주곡 첫 번째 소설이에요. 들어보셨을까요? 아니요. 처음 들어봐요. 네, 작가는 찬호게이고요. 찬호게인가요? 네. 지난번에 소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양치님이 놀고 놀에서 찬호게이님의 소설 1367 소개하신 적 있으시죠? 그때 제가 초면인 작가님이라서 찬호박이랑 관련이 있냐고 희대의 망언을 했는데 진짜 그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듣다 못한 유튜브 청취자분이 찬호게이입니다 라고 댓글을 다하셨더라고요. 맞아. 저도 그 댓글이 기억납니다. 예, 작가 찬호게이는 홍콩에서 나고 자랐고 컴퓨터 과학과를 졸업을 하셨대요. 근데 재미삼아 추리 공모전에 참가를 한 것을 계기로 추리 소설을 쓰게 됐다고 합니다. 뭐 추리 소설만 쓴 게 아니고 동화도 쓰고 SF도 쓰고 다양한 장르의 글을 썼다고 하고요. 대표작으로는 김양치님이 소개하신 13, 67 있고요. 막내인 스텝 있습니다. 13, 67은 영화화된다고 하네요. 디오게네스 변주곡은 찬호게이가 작품 생활 10년 차에 그동안 발표한 벌써 10년이 됐어요. 단편을 모은 작품집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디오게네스란 고대 그리스 철학자 이름이라고 해요. 근데 뭐 요즘 말로 미니멀리즘 생활을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나무통 속에서 노숙자처럼 살았다고 해요. 나무 통 속에서.
그래서 알렉산드로 대왕이 그를 방문해서 어떤 소원이든 이루어주겠다라고 하니까 네, 햇빛이나 가리지 마시오, 비켜주시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군요. 네. 그 셜록 홈즈 시리즈에도 디오게네스 클럽이라는 신사 클럽이 나와요. 그래서 마이크로프트 형님 클럽인가요? 그렇죠. 그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있으면서 사색을 할 수 있는 장소로 나옵니다. 이제 작가 말에 따르면 이 책의 작품은 모두 작가가 디오게네스 상태에서 쓴 것이라고 해요. 속에서 쓰신다. 이제 상상 속에 침잠할 때 창작한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디오게네스는 알겠어. 변주곡은 무엇이냐? 그러면 이제 아까 단편을 모은 단편집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단편을 한 권에 밀어 넣는 방식은 좀 허술하다. 모음곡 형식으로 포장을 하고 싶다 해서 그럴듯하게 매 단편마다 클래식 음악이 이렇게 다 표제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보셨구나. 음악 소설인 줄 착각했습니다. 아주 큰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예, 책에 보면 유튜브 링크가 나와 있어요. 이거 보면 할 수 있다고. 그때 이런 거 QR로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URL 어떻게 치냐. 그러니까 너무하네. 네, 그래서 그냥 검색창에 디오게네스 변주곡 치시면 플레이리스트 여러 개 뜨니까 원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 후기에 보면 작가가 작품에 대해서 좀 단평을 써놓고 연관 지은 곡은 이래서 이 곡을 뽑았다 하는 것도 짧게 코멘트 돼 있고요. 작가가 글이 안 풀릴 때는 랜덤으로 이렇게 키워드 주는 사이트가 있대요. 거기서 뭐 키워드 한 5개 뽑아가지고 재밌겠다. 그걸로 글 쓰고 그런 소설도 여기 실려 있습니다. 그냥 스포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편 정도는 괜찮겠지. 오히려 그 블로그 운영자가 스토커를 처단한 건가? 그러니까. 그런 거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 봅시다. 좋아요. 주말이 지났어요. 란유웨이는 월요일에 평소처럼 출근을 합니다. 그런데 회사 동료 리리가 와서 말을 겁니다. 주말에 캠핑 가기로 해놓고 약속 파토냈지? 이러면서 샤오란이 얼마나 실망하는 줄 알아? 샤오란이 밝은 모습을 보이는 건 너랑 잠시 통화할 때가 다였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여자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는데 모르는 척 할 거냐고 이렇게 막 자꾸 이렇게 푸시를 넣죠. 그러자 란유웨이는 샤오란은 아직 어려. 몇 년 뒤에 다시 이야기해 하고 대꾸합니다. 그리고는 슥 가다가 돌아서서 토요일 캠프 샤오란이 칫솔 안 가지고 오지 않았어? 라고 해요. 그래서 리리가 되게 당황해서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하니까 대답 없이 미소만 지으면서 워킹 사라집니다. 샤오란 집이었어? 거기가? 란유웨이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샤오란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어둠 속에 숨어서 훔쳐보는 쾌감이 좋을 뿐. 진짜 변태 새끼 죽었으면 좋겠네. 여러분 이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양치는 참지 않아. 참지 않는다. 아니 근데 이런 변태들 있잖아요. 이들은 그러니까 범죄자류의 변태들은 왜 항상 본인이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못 참아서 범죄를 하는 게 아닐까요? 아... 나는 우월한데 열등한 애들이 나에게 계속 스트레스 상황을 주니까 못 참고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닐까? 나는 마땅히 이런 일을 해도 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뭐 다 여러분들이 추측하신 대로고 샤오란이 블로그의 주인공이고 그 주말 밤에 들어온 사람 그리고 죽임을 당한 사람은 원래 샤오란을 스토킹하던 또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다크웹에서 처음에 사람을 죽인 것처럼 보이는 건 란유웨이가 죽인 게 맞아요. 근데 두 번째 북마크에서 이렇게 블로그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했던 건 이 두 번째 그러니까 죽임을 당했던 여자가 썼던 글인 거죠. 그러면 여자 스토커가 여자를 샤오란 네. 스토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읽어보면 아까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옆집에 뭐 이쁜 언니가 이사 왔어. 그 사람이. 그렇군요. 네네.
여러분 이 불쾌하신 것만큼 저도 불쾌했어요. 저는 즐기지 않았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일에서 이걸 들고 올까 말까 진짜 고민을 많이 하다가 들고 온 사실은 이유는? 딴 걸 또 썼어요. 딴 걸 써가지고 호러 아까 제가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게 있잖아요. 그걸 완성을 못해서 결국 이걸 들고 왔습니다. 땜빵이군요. 아니 근데 저는 불쾌는 하지만 네. 재미있었습니다. 플롯 자체는 괜찮죠. 네. 반전이 있고. 예, 트릭이나 플롯이 어쨌든 좀 사건이 쓴맛이잖아요. 그래서 또 현실에서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기도 하고 이대로 소개를 끝내면 책에 대한 인식이 너무 나빠질 것 같아서 단편집의 다른 소설 하나 추천드립니다. 네. 제목은 숨어있는 X. 바로 줄거리 들어갑니다. 네. 토요일 수업 들어보셨습니까? 대학 때. 대학 때 토요일 수업 있었나? 저는 안 들어봤어요. 드물기도 하지만 보통 토요일 수업은 진짜 어쩔 수 없이 필수로 듣는 거잖아요. 여기 7명의 학생이 토요일 수업을 듣기 위해 강의실에 모였습니다. 불쌍해랑. 나는 안 듣지롱 뭐 이런. 토요일에 근무하는 사람은요. 아 슬프다. 죄송합니다. 주인공은 수강 신청을 정식으로 등록한 게 아니라 청강을 하러 왔습니다. 자, 강의명은 추리소설의 감상, 창작, 그리고 분석입니다. 몹시 들어보고 싶긴 그러게요. 하군요. 네. 그래서 교수는 6편의 장편과 10편의 단편을 읽고 구조를 분석하고 와 토론할 빡세다.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 학기 동안. 아니, 한 학기 동안이면 뭐. 근데 그래도 나는 6편의 장편을 봐야 된다면 조금 장편도 뭐. 근데, 장편 나름인가? 추리소설 장편은 그렇게 시리즈물이 길지 아닌 않아요. 이상은. 네. 그래서 묻습니다. 교수님,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시험은 없습니다. 오. 단 수업 시간마다 작품을 읽고 간단한 보고서를 써야 합니다. 학기 말에는 추리소설 평론이나 단편 추리소설을 써내야 합니다. 이거 점수가 좀 빡셀 것 같죠? 평가 방식에 불만을 표하는 학생이 생기자 교수는 약을 팝니다. 오늘은 수업 대신 추리 게임을 합니다. 오. 이 게임에 승리하는 학생에겐 A 학점을 주겠습니다. 뭐야? 이거 막 한 명씩 죽어나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게임에서 지면요.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어허. 승리하는 학생에게만 혜택이 있을 뿐 과제 없이 A 학점 보장합니다. 자, 교수는 이 게임을 숨어있는 X라고 부르자고 합니다. X는 범인을 가리키는 암호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강의실이 어떤 산장이고 그리고 여기가 고립됐다고 합시다. 그런데 살인사건이 발생하고 이 중에 범인이 누구인지 찾는 거예요. 범인은 이미 정해져 있어. 어떻게 범인이 범인인지 알죠? 범인은 조교가 맡을 거거든요. 아하. 그리고 그럼 어떻게? 이미 조교는 여러분들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서로 질문을 통해 허점을 찾아 X를 찾아내는 것이 규칙. 마피아 게임. 약간 그거 같아요. 그 픽시드 채널 맞나요? 응. 거기에서 뭐 오빠만 있는데 언니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이제 카톡해서 밝혀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이렇게 부스 안에 들어있고 조교 재밌겠다. 재밌겠다. 서로 질문을 통해 허점을 찾고 당연히 거짓말은 허용됩니다. 이렇게 규칙을 설명하고 있는데 한 명이 흠뻑 젖어서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지각생인 거죠. 어허. 조교인가? 글쎄요. 그보다 이거는 무슨 과 수업인가요? 교양 네, 교양인가? 교양입니다. 네. 탐나십니까? 이제 교수가 계속 말을 잇습니다. X가 지목당했는데도 X가 아니라고 거짓말을 할 수 있으니까 신분증을 만듭시다. 그래서 교수가 A4 묶음 3포장을 쫙 뜯어요. 그리고 그 중에 일부를 덜어가지고 학생 쪽으로 이렇게 던져줘요. 저기서 종이 한 장과 마커 하나씩을 가져가라. 그리고 자기 앞에 있는 종이를 이렇게 꺼내서 조교는 X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접어서 자기 신분으로 가지고 나머지는 X 말고 뭐든 해도 된다. 뭐 동그라미를 하든 아무것도 표시를 안 하든 상관없다. X라고 해도 되나요? X를
X가 하지 말고. X가 아니냐고 했나? 왜 나 못 들었지? 방금 말했는데. 바로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 마피아 아닌데. X 써가지고 야 X가 두 장인데? 아, 나 갑자기 또 열받네. 하고 이제 예시를 한 장 보여줘요. 자, 어떤 사람이 만약에 X로 지목을 당하면 논리적인 추리를 제시를 하고 지목당한 사람은 자신의 신분증을 공개해야 됩니다. 자, 게임을 시작해 봅시다. 오, 재밌겠다. 네. 이런 거 해보면 A학 좀 아니라도 해볼 법하죠. 그럼요. 학점에 관계없이. 어. 하지만 토요일이야. 그래도 토요일에 어차피 토요일 아침에. 나왔다면 수업보다는 기다릴지도. 네. 학생들은 이름도 서로 모르기 때문에 외모나 특징을 잡아서 별명으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일단 화자이자 주인공은 랭커피라고 불러요. 네. 나머지 사람은 맨유, 맨유. 네. 코다쿠미. 코다쿠미는 뭐죠? 연예인 이름이라고 해요. 판다 눈, 캡 모자, 스님, 그리고 스님? 예, 아까 흠뻑 젖은 지학생은 물에 빠진 생쥐, 너무 길어. 물생. 물생. 살찐 호랑이. 뭐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긴 근데 한자어로 쓰니까 좀 짧게 가긴 했겠다. 어쨌든 살찐 호랑이가 먼저 추리를 시작합니다. 사실 나는 게임 시작 전부터 사람들을 유심히 봤어. 종이에 부호를 그릴 때 특별히 조용한 사람이 있었어. 손목에 움직이는 방향이 X를 그리더라. 그러니 판다 눈이 X다. 어허. 판다처럼 다크서클이 짙은 학생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분증을 딱. 그 바로 항변은 못해요? 항변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바로 보여줍니다. 근데 종이는 X는커녕 점 하나 찍혀 있지 않습니다. 살찐 호랑이가 당황했겠죠. 판다 눈이 말합니다. 나는 아까부터 누가 나를 지켜본다는 느낌을 받았지. 그래서 일부러 X를 쓰는 척 마커 뚜껑을 열지 않았어. 크크크 너는 속았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1등이에요? X를 찾아야 1등이에요? 추론은 한 번밖에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찐 호랑이는 추론은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판단은 할 수 있어요? 네, 판단은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캡모자가 추리를 합니다. 아직 X는 모르지만 제한적인 분석은 할 수 있다. 일단 조교니까 22살 이상일 것 같고 문학부의 문화 및 종교학과의 석사나 박사과정 학생일 것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지금 자세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추리가 맞다고 해도 거짓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이랑 학과 아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고 했더니 우리가 나이는 좀 적당히 속일 수는 있지만 학과는 전문 지식을 말해야 되니까 어렵지 않을까? 내가 거짓말을 했다가 우연히 또 다른 사람이 같은 학과면 들통날 수 있잖아. 뭐 이런 식으로. 과가 얼마나 많은데. 근데 이제 거기에 판단문이 그건 이래서 저래서 안 돼 하고 반박을 했어요. 캡모자가 좀 울컥했나 봐요. 왜 틀렸다는 거야? 뭐 이러면서 나는 정보학과 2학년이고 매틀랩을 사용할 수 있고 자바 언어가 어쩌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문이 님 때문에 용의자 한 명 줄어들었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주인공인 랭커피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수강 신청을 안 했잖아요. 네. 근데 자기가 이렇게 진지하게 참여할 필요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증을 들고 일어납니다. 나는 내 신분증을 공개할게.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시민이야 막 이러면서. 그래서 뭐 우리가 이렇게 신분증 공개해도 돼? 라고 물에 빠진 생쥐가 말을 하니까 뭐 교수님이 지목당하면 공개한다고 했지 신분증을 공개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는 없지 않느냐. 그러네. 또 그 말이 맞는지 교수는 빙그레 미소만 짓고 재미가 있습니다. 없잖아 하지만. 그렇지. 그래서 랭커피는 신분증에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는 걸 쫙 보입니다. 자, 그러니 나와 판다누는 X가 아니야. 그러자 재빨리 생쥐가 나도 하고 보여주고 다 X가 없을 것 같다. 스님도 보여주고 맨유도 보여줍니다. 이제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은 사람은 셋. 이때 쿠다코미가 갑자기 일어났어. 쿠다코미, 살찐 호랑이, 캡모자 이렇게 남았거든요. 네. 교수님 X를 지목합니다. 살찐 호랑이가 X예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X가 아닙니다. 그리고 신분증을 딱 펼치는데 아무것도 안 쓰여 있어.
그리고 캔모자는 자기가 정보공학과라고 했으니까 조교로 추정되는 것과 조금 다르니까 빼자. 그러면 살찐 호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맨유가 야 캔모자 거짓말했을 수도 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야기를 하거든요.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이제 뭐 거짓말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럴싸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사람들이 그냥 끄떡끄떡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살찐 호랑이를 딱 쳐다봤는데 거기는 그냥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저요 교수님 캔모자가 X입니다. 자 그러자 판다 눈이 차갑게 말합니다. 모두 바보로군. A4 용지를 세워봐. 교수가 처음에 새 A4 용지를 뜯었잖아요. 근데 학생들한테 일부를 건네줬어요. 다들 하나씩 가지고 교수가 또 한 장 가졌어요. 근데 남아있는 게 23장인 거예요. 전체 뭉치에는 67장이 남아있는 거예요. 전체 100장에서 교수가 한 장, 학생이 8장, 약간 묶음에서 23장 빼면 68이어야 되는데 67인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 더 가져갔다. 그렇죠. 한 장이 사라진 게 아니라면 누군가 하나 더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미 신분증 가짜가 하나 숨어 있는 거예요. 누가 X일까요? 교수님은 왜 가지고 가셨지? 교수가 조교인가? 결과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재밌을 것 같네요. 그래서 뭐 작품집에 저희가 추리 쪽만 소개를 드렸는데 추리 쪽 말고 뭐 서스펜스, 호러, 판타지, SF 이것저것 섞여 있고요. 네. 사실 10년 동안 썼기 때문에 완성도가 조금 들쭉날쭉하긴 해요.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엮인 순서가 작품의 이제 발표 순서와 동일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에서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단편집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단편집의 모든 단편 소설이 항상 퀄리티가 높은 경우는 본 적이 없어요. 맞아. 그래도 뭐 13, 67 이런 거 좀 재밌게 읽으셨던 분들은 뭐 이렇게 아 작가의 이런 부분이 또 발전해서 이런 장편이 나왔구나 하는 그런 것을 찾는 재미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셨어요? 클래식 좀 좋아하시잖아요. 저 처음에는 좀 멋있는 척 하려고 틀어놓고 이렇게 읽었는데 단편을 읽기 전에 곡이 끝나버리더라고요. 듣긴 다 들었습니다. 음악과 어울려요? 사실 막 어울리고 그런 건 아닌데 또 기묘하게 또 맞아떨어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 디오게네스의 변주곡 이거는 전자책으로는 안 나와 있네요. 아 그래요? 네. 요새는 좀 저희가 소개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전자책으로 있어가지고 네. 항상 이 끝나고 바로 사서 보는 재미가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군요. 아니 이거 종이책은 절판이네요. 아 진짜요? 네. 근데 2020년도에 나왔죠. 네. 벌써 절판이야. 세상에. 추리 소설이 은근 절판이 많아요. 그니까. 네. 그래서 추리 소설은 제때 사놔야 합니다. 보고 싶은 게 있으면 보드 게임하고 빨리. 비슷하죠. 네. 우리 추리 소설도 또 쟁여놔야 되는. 그러니까 다음부터 절대 범죄자의 시선으로 보는 추리 소설을 들고 오지 않겠습니다. 이번에는 어쨌거나 결말이 좀 나왔잖아요. 네네. 그런데 약간의 아쉬움. 그러니까 이 범죄자가 처단받지 않았어. 나쁜 놈인데 계속 나쁜 놈. 애매한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처단받지 않았어. 그게 더 찝찝해. 그러니까 차라리 그 다른 스토커에게 처단을 받았다고 그런 것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약간은 아쉽거든요. 이어지는 74화 4부에서는 김양치가 소개하는 책 목요일 살인클럽 이야기